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은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 시민들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정부는 난색을 표하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발생한 확진자가 716명이었는데 올해는 넉 달 만에 지난해 2배가 넘는 1,5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목욕탕과 콜센터 등 12개 집단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89%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최근 6주간 울산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부산과 경남 등에서 울산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울산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것과의 연관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백신 접종률은 전국 17개 광역시 중 꼴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시도별 백신 접종 현황과 코로나 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백신 접종률은 5.28%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반면 한 달 새 확진자 증가율은 7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울산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활개치고 있는 울산 지역에 백신 우선 접종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울산을 더 주게 되면 어디엔가 그만큼 덜 줘야 되는 거예요. 울산 너 빨리 맞아라 하는 데가 있겠어요? 불안감이 커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울산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울산시는 10곳으로 확대한 무료 임시 선별 진료소와 선제적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더딘 상황에서 전파력이 최대 70%나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어제 첫 재판에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등 검찰이 기소한 15명 전원이 출석했습니다. 송 시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소설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이 사건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고 지적하며 경찰과 정부 부처 등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받은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고 밝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벌어졌던 송 시장 선거 캠프와 청와대 불법 의혹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첫 재판이 어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부분을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8개 부처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송 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출신 인사 등 기소된 이들만 1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은 울산 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킨 울산 부장선거와 관련해 유감의 표명조차 없었다며 이번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울산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가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4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이고 불법 청약 의심 사례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1월부터 4월까지 중구와 남구 지역 4개 아파트 단지에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6건, 불법 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4사례 착수하고 국세청 또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종학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광주는 검사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데 반해 울산은 17만 2천여 명에 그치고 있다며 곳곳에 퍼져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수십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의원은 이어 울산의 거리 두기가 2단계지만 바이러스 확산세는 여전히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국회의원이 당선 직후부터 원내대표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슈인 뉴스에 초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네, 울산에서 30년 만에 야당 원내대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 일정이 초단위로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바깥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계셔서 더 많이 바쁘시죠, 지금? 예, 저희 당에 사실 이제 당대표가 지금 고리 상태에 있어서 빨리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요. 아마 다음 달 중에 저희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양쪽 역할을 다 맡아 있어서 이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원내대표 당선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오찬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 아니면 또 양해를 구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속뜻이 있으셨던 건가요?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얘기를 나눈다 그러면 뭔가 좀 전국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해드리고 잘못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물꼬를 좀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졌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일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아직 사전에 조율도 되지 않았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조율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시원한 결과 좀 대한민국 정치가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제가 조금 충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좀 더 나누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울산을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늘 해오셨는데 실제로 이게 구체화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울산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 중앙 정치에 가면 울산 출신이 잘 안 먹힙니다. 쉽게 말하면 울산 출신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초창기에는 그 십몇 년 전에 처음 국회에 갔을 때는 울산과 울진은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울산이 경상남도 울산시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대다수 많은 분들이셨고요. 초창기에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걸 실력으로 승부해서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것은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김기현이라는 정치인도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십몇 년 만에 이제 조금 한 발짝 더 내디딘 단계까지 갔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인 박성민 의원을 원내 부대표로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대표단에 초선의 의원들을 대거 전진 배치를 하셨는데 좀 배경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박성민 의원이 또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뛰어난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 행정 경험도 있으시기도 하지만 전국의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시 군 이런 데를 통틀어서 200몇십 개가 있는데 전국에 전국 회장도 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울산을 대표해서 부대표로 역할을 하시면서 또 저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판단하에 부대표로 같이 일하게 되었고요. 그 원내대표를 이제 부대표가 1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각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한 명씩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그 중심축에 놓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앞으로 1년 동안 전개해 나갈 겁니다. 네. 혹시 송철호 울산시장님으로부터 좀 축하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예, 축하 전화를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서로 좀 감정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은 아니고요. 송철호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이게 제가 판사할 때 그분이 변호사하고 계셨고 또 제가 변호사할 때 같은 변호사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고 같이 많이 둘이서도 만나고 여러 명이서도 만난 개인적 관계에서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아닌데 다만 공적인 분야에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거고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행정을 맡아 계신 책임자시고 또 저는 정치 분야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니까 서로 잘 협조하고 또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 표심은 어찌 보면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도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생각이 아마 좀 더 우세한 거고 저도 그것이 아마 사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수권 정당이라고 인정받고 있느냐라고 돌아보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7 재보궐선거에서 비록 우리가 크게 이기긴 했지만 그거는 상당 부분이 반사효과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면서도 각 후보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각 후보가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내세웠는데 저는 자강을 먼저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자강하겠다. 우리 당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제가 당선되었습니다만 먼저 우리 당의 체질 강화하고 정책을 좀 더 국민 친화적으로 그리고 중도에 속해 있는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인물의 배치도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 행동도 실천도 보여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제게 1년 동안 지금 주어진 책임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 울산은 매우 역동적인 정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저희 당이 어떤 때는 그냥 완전히 패하기도 했고요. 저희 당이 또 완전히 이기기도 했고 매우 우리 울산 시민들은 정치적인 판단이 수준 높은 분이셨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치시고 조금 기대될 만하면 밀어주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번 3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저희들이 완패를 했거든요. 근데 1년 전 총선에서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6개 중에 5개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새로워져서 좀 더 역동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런 모습의 생활정치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방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잘 다듬어서 시민들에게 선보여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내년의 울산시장 선거인데요. 국민의힘에서도 한 7명, 8명 정도의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후보자가 많은 것은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무작정 많아서 좋은 건 아니긴다만 어떻든 하여간 울산시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당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 그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두 개 선거를 합쳐서 할 수도 있고 합쳐서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건 여당하고 좀 더 숙고를 하면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거를 대통령 선거하고 같은 날 치르게 되면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와 지방선거 후보가 같은 레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하고 지방선거 후보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됐냐에 따라서 울산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 그 후보, 시도지사 후보가 다 대통령 후보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형태를 띠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석 달 인터벌이 있다 그러면 그 석 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겠죠. 우리 당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후보는 현 대통령, 이제 당선된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잘 맞는 분일 것인지 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만약 우리 당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그러면 그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 요소들이 있어서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큰 틀의 방향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뭐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이 조금씩 이제 이게 역동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어느 정도 강화될 것인지 추세에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이 큰 틀의 방향에서 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울산을 그동안 지탱해왔던 산업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미래도 매우 불투명해지는 아주 경제적 난국에 놓여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특히 고통도 많이 겪고 있고요. 이런 난국 상황 속에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된 만큼 그 책임을 다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한 그 미래를 설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경제도 돌아가고 우리 호주머니도 좀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 이상 팍팍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의 정치 생명을 걸고서 정말 1년 동안 좋은 성과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태화강 철새 서식지가 국제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사이트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7번째 등재이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심 내 하천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등재 면적은 태화강과 외항강, 회야호와 서남호 등 모두 57.5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울산시는 2013년에 등재를 추진했으나 한 차례 실패했고 개체수 조사와 자연 환경 조사, 또 대상지 확대를 통해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태화강 철새 서식지는 갈매기와 민물 가마우지 등 평균 4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시민들이 알고 싶은 울산 교육 정책을 직접 신청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확대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접수한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서를 어제부터는 수시로 접수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담당 공무원의 실명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업과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신청서는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정책 실명제로 해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울산시교육청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 알 권리 증진과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8분쯤 울주군 삼남읍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1명이 불길에 갇혀 사투를 벌이다가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불길 곳곳에 화재 진압을 위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울주군 삼남읍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난 건 10일 새벽 2시 18분쯤. 소방차 27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이 동원돼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보시다시피 3층 작업장과 2층 관리동은 완전 전소됐고 야적된 폐기물 50톤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시작되자 외국인 근로자 부부는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리동 2층에 있던 근로자 1명은 불길에 갇혀있다
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지만 먼저 요 구조자가 있는 건물에 먼저 화재 진압을 시도함으로 해서 요 구조자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견뎌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난해 울산 지역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 피해 규모는 680여만 원에 달합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은 한번 불을 붙고 나면은 거의 위험물 수준이기 때문에 화재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화재 요인을 미리미리 제거해 주는 게 큰일을 예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치안정책 추진 등 울산경찰 빅하트 운동을 추진합니다. 빅하트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 동료와 치안서비스 고객인 시민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대하는 것으로 울산경찰청은 권위주의와 갑질 근절 등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은 물론 112 신고 피드백 등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시민이 직접 추천해 시상하는 모범경찰관 시상식이 처음 열립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